건강스와 함께하는 프리미엄 건강정보. 어느 날 가까운 친척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느꼈던 한 가지 냄새. 오래된 가구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쿰쿰한 것 같기도 한 그 냄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가구에서 나는 거라 생각했던 것이 사실 사람이 몸에서 나는 냄새라면 어떨까요? 흔히들 노인 냄새라고 부르지만 이 냄새의 정체는 특정 연령에서만 나타나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는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이건 단순히 나이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냄새는 피곤한 노화의 흔적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건 제 외삼촌 덕분입니다. 외삼촌은 나이로는 60세를 갓 넘겼고 잘 웃고 건강해 보이지만 언제부턴가 가족 모임에서 작은 지적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삼촌, 뭔가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요. 말은 웃으며 건넸지만 그 속에는 민망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삼촌도 마음 한구석 불편했는지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걸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이 냄새 정말 없앨 수 있을까? 며칠 뒤 외삼촌은 병원에 가서 원인을 분석했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길 그 냄새의 주범은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낯선 이름이지만 이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지방산이 산화되어 생긴 냄새라고 했습니다. 소홀했던 특정 부위들 목 뒤, 귀 뒤, 겨드랑이, 발가락 틈 같은 곳에 더 신경을 쓰고 세정과 관리를 철저히 시작했죠. 결과는 놀랍도록 긍정적이었습니다. 삼촌 스스로도 훨씬 상쾌해졌다고 느꼈고 그전까지 느껴졌던 냄새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화만을 냄새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이 냄새의 원인은 단순히 나이에 따른 변화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노넨알데하이드 물질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물질은 40대 중반 이후부터 인체에서 늘어나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발생합니다. 피부에서 기름기가 더 이상 얇아지고 피지 분비가 줄어들지만 산화된 피지에서 나는 냄새 농도는 오히려 강해지죠. 특히 목의 뒤쪽, 귀 뒤, 겨드랑이, 가슴 및 발가락 틈과 같이 피부 접히는 곳들에서 쉽게 이 냄새가 발생합니다. 노넨알데하이드와 같은 화학 물질 외에도 냄새는 피부 건조, 땀의 축적, 그리고 느린 대사 과정에 의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노화 과정에서 피부의 방어막이 약화되어 세균이 쉽게 번식하고 이러한 세균 활동이 냄새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불어 잘못된 식생활 또한 냄새를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육류 위주의 식단, 스트레스, 음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노인 냄새의 강도를 키우곤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의학을 접하면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몸 밖의 표지로 보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기혈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위와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독소가 몸에 쌓여 냄새가 난다고 봅니다. 특히 노인은 신장과 간이 허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노인 냄새를 줄이기 위해 저는 다음 3가지를 추천합니다. 첫째, 몸의 체열과 독소를 내보내는 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따뜻한 성질의 차는 기혈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둘째, 냄새가 잘 발생하는 귀 뒤와 목 뒤를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부위가 경락의 주요 통로로 이해되어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 건강이 냄새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식사 내용을 신선한 채소와 곡물 위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냄새의 원인과 함께 관리에 대한 솔루션이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추천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정기적이고 철저한 세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로 헹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pH 밸런스가 맞고 피부 자극이 적은 클렌저를 활용해 지방 분비와 세균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 뒤와 귀 뒤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소홀하기 쉬운 부위이지만 체지방산이 모이는 핵심 지점입니다. 겨드랑이와 가슴 밑은 땀과 습기가 축적되기 쉬운 부위로 세균 번식지로 바뀌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발가락 틈새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며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정 후에는 반드시 피부를 철저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특히 발의 경우 물기가 남으면 곰팡이와 같이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냄새를 막는데 효과적인 바디워시나 데오도란트, 그리고 항균 기능이 있는 의류를 선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몸에서 나는 냄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강한 양념과 육류를 자주 섭취하는 식단은 쉽게 냄새를 강화할 수 있으니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세요. 특히 레몬물, 녹차 그리고 물기가 많은 채소는 대사순환을 촉진하고 몸속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 건강을 돕는 요거트나 유산균을 꾸준히 먹는 건 말하자면 몸 안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죠. 결국 노인 냄새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관리와 습관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외삼촌의 사례처럼 조금 더 신경 쓰고 특정 부위를 잘 씻고 관리하는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가 기분 좋은 하루를 앞두고 냄새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 뒤를 닦으며 나에게 신경 써보세요. 냄새 없는 신선한 하루는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같이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